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바로 유류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류분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재산을 주지도 못하냐, 살아생전 효도도 한 번 하지 않는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게 과연 맞냐라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상속 전에 나 말고 다른 형제가 증여를 많이 받았거나요,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상속 재산을 억울하게 못 받게 되거나 터무니없이 적게 받게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은 부당하게 상속 재산을 못 받은 경우에 받아낼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놓치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니까 오늘 영상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사파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중에 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공평하게 물려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자식들 간의 소송을 할 정도로 불공평하게 상속받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네, 실제로 상속 관련 사건들을 보면요,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상속인들 간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살아생전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하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전부 생전에 증여받은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유언 또는 유증으로 상속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처럼 내 목에 상속재산을 침해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판단해 보시고 빠르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청구 기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상속재산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먼저 유류분 반환 청구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요. 상속인의 법적 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최소한 보장하는 제도예요. 즉, 고인,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했어도요,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 주는 거죠.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그 침해분을 반환받는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필요할까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가 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생전이나 유언으로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증여 내지 유증했을 때, 그래서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보다 적은 금액으로 상속받았을 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나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유류분 기초재산을 파악하셔야 돼요. 유류분 기초재산이 뭐냐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재산을 말하거든요. 고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법적 서준이 상속인들이 받은 증여재산, 고인 사망 1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상속 채무, 소극적 상속재산을 뺀 금액을 말해요. 이렇게 유류분 기초재산이 계산이 되면 내 유류분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해서 계산하면 유류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인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둘인 경우에 각자의 법적 상속분은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로 계산하거든요. 그럼 배우자는 전체 상속재산의 7분의 3, 각 자녀들은 7분의 2가 법적 상속지분이 됩니다. 그러면 유류분은 그 절반이니까 배우자는 14분의 3, 자녀들은 14분의 2가 되거든요. 고인의 유류분 기초재산이 14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배우자와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는 3억 원, 자녀들은 각각 2억 원이 유류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받은 증여 내지 상속재산이 유류분도 안 된다, 이렇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알았다면 누구에게 소를 제기해야 될까요? 바로 유류분을 침해한 수유자나 증여받은 사람, 즉 상속인 중에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은 사람에게 소를 제기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바로 청구기간인데요.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만약 몰랐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신 경우에요. 형제간에 소송을 하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해서 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이후에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가 소멸시효 지나서 소송도 못하고 내 목에 상속재산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일단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검토라도 미리 해보세요. 그래야 청구기간 놓쳐서 아무것도 못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속 재산의 내역, 증여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1순위 상속인들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고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파악이 됐다면 고인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등기정보 사항도 다 찾아봐서 뽑아보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도 확보하셔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모든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꼭 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내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침해되었을 때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내 상속재산을 침해받은 것을 알았다면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보다는 상속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가족 간의 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후에 자녀들 간의 분쟁도 방지할 수 있고 미리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협의를 하면 세금도 미리 따져가지고 상속받았을 때 최대한 재산이 감소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해서 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요즘 현명하신 부모님들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미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률적으로나 세금적으로 어떻게 상속을 준비하면 좋은지 영상을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앞으로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 꼭 성공적으로 증여 상속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